국민적 시각, 국민들 눈높이,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음이 어떻는지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마치 이게 신주단지처럼 지켜져야 된다고 하지만 여야가 합의가 깬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에 대한 내용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좀 생각해요. 야당이 왜 합의를 해줬냐? 결국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것은 방향성이 맞다는 것. 그렇게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합의 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어야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합의한 거를 파기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검수완박이 여야 합의로 인해서 이렇게 통과됐다고 한 이후에 나오는 국민적 분노는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야합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사에 대해 대상이 빠지는 것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선거 사범에 대한 부분이 수사에 대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야 정치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야합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이 예, 움직인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움직였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움직일 오선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도 국민적 시각, 국민들 눈높이,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음이 어떻는지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마치 이게 신주단지처럼 지켜져야 된다고 하지만 여야가 합의가 깬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적 저항, 국민들 분노, 국민들 요구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심,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정확하십니다. 예. 국민의 힘을 주말 사이에 움직였고 합의안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니 근데 그 민심을 어떻게 측정했어요? 저희들한테는 그 합의안이 잘못했다고 분노했던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아니면은 국회에서 갈등하다가 합의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도 점수를 주고 잘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심을 지금 약간 도용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틀 동안 어떻게 그럼 측정하십니까? 제가 합리적 중도 세력들 역시도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고요.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힘, 저희가 국민의 힘이잖아요. 국민의 힘의 어떤 무력함, 무기력함, 무능함을 많이 탓하면서 결국은 이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세력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이게 대비 꼬인 것이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준 부분에서 우리 이제 이분의 국민의 힘이 상당히 공경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돼버린 거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에 대한 내용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좀 생각해요. 야당이 왜 합의를 해줬냐? 결국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것은 방향성이 맞다는 것. 그렇게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합의 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권선동 원내대표도 법사위에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얘기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 맞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 정도는 이제 수용해줬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던 거고 의총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저는 재해석했다. 오히려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를 저는 야당에서 오히려 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어야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합의한 거를 파기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는데 의총에서 깨져도 다시 만나고 이런 경우였지만 지금은 국회의장이 주선해서 사인을 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해놓고 이틀 뒤에 파기하고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된 지가 너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100년을 했던 이틀 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합의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파기했으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국민의힘이 부담을 더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약속 파기한 거 잘못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냐,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뻔뻔하게 앉아 있으면서 입으로만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한테 덜미를 잡힐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죠, 사실은. 파괴 이유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게 있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윤심이라고 예, 보세요. 전적으로. 왜냐하면요, 권력 구조상 그거를 하루 이틀 사이에 파괴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당선인밖에 없어요. 아니 민심이 뭐 아, 부글부글해서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보니까 뭐 정치 야합이라고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도 움직였을 거예요. 야,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여론이 이렇게 험악해? 생각보다 굉장히 험악하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선인한테 전화를 했다. 보고를 했다는데요. 그 우리말과 일본말에서 주의할 말이 있는데요. 알았다는 말이요. 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요. 다른 나라 그 정상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총리랑 만날 때 주의해야 된다. 언더스탠드라는 말을 할 때는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다. 일본의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알았는데 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알아는 들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원내대표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알았다. 그게 암묵적 동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험악해요.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럼 내 생각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비서실장한테 얘기하겠죠. 어떻게 알아도 해봐. 이거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뜻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 중재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그때 안 된다 그랬어야지. 다 합의하고 의총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라고 하고 깬 거 아니에요. 며칠 지나서 했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과정에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냥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해. 이랬으면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합의안을 뒤집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윤핵관은 맞는가. 여기서부터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윤물관이라 했잖아요. 아, 스스로 그렇게 말씀. 네네. 근데 윤핵관이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윤멀관이라고 그때는 말씀하실 수 있는 근데 느낌이었거든요. 그거는 저 정치인들의 그 이 워딩은요 상당히 그 과학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표현은 상당히 존중돼야 된다 어허.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어쨌든 검수완박의 잘못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향후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이다. 네, 좁아지고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함께 간다 느낌인데 그건 겉으로 본 뒤에서는 모습이죠.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겉과 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겉가속이 네.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우리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 모두가 저는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의총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걸 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었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그 국회의장 중재안을 그렇게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왔을까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초기에 내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죠. 아, 이제 어쨌든 인사 여야에 준비가 대한 계속 있고. 협치에 네. 대한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예. 과거에 이제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1988년도에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정국이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그 당시 보면 민주정의당에 김윤환이라고 하는 원내 총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당에는 김원기 총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민주당에는 최영우, 신민주공화당에는 김용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활유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하냐면 김윤환이라고 하는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 해가지고
실제 이제 한 1, 2년을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생각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초기에 원내대표로서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봤을 때 가장 치열한 쟁점에 있었고 방향이 맞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협치에 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근데 어떤 대승적 차원에 저는 처음에 접근했다고 봅니다. 협치 쪽에 예. 방점을 찍었을 것이다. 동의하세요? 그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혼자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몰래 요거 내가 합의해야지 있다가 확 합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상의한 사람, 보고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당선인한테. 네, 당연하죠. 아니 그 부분에서 당선인한테 그러니까 윤 핵관이 아닌 윤 멀관 내지는 뭐 윤 지인 정도여서 제대로 교감이 안 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윤멸관이면 네. 더 보고를 하죠. 아. 그렇죠. 네. 만약에 전권을 위임받았다 예. 해도 보고를 하는데 아하. 아니, 거리가 좀 있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어저께 정치 입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권력도 잘 아는 사람이고 네. 그렇잖아요. 뭐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뭐 다 아는 사람이에요. 결국 윤 당선인이 오케이 한 거라고 보시죠. 윤 당선인이 결국은 네. 동의하고 깬 거죠. 그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되게 억울한 거네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